그 뒤에도 이제 차고하고 사기 강국도 있는데 오늘 우리 정규 수업에 가서 보기를 하고요. 어디를 또 한번 보시는가 하면 142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리제도인데 14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조문이 114조 찾았나요? 예, 그거 별표해 두시고 그 한 줄을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 한 줄. 그런데 그 한 줄 속에 115, 116, 117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114조를 봅니다. 114조 한번 볼게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문장이요. 10번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00번, 10,000번 적은 것 같은데 대리제도 한번. 자, 여기서 갑을 본인이라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대리권 수여했다고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입니다. 이 아파트 매도하는데 병가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각각 가요. 이렇게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 그래요. 상대방이라 하거나 아니면 법 전문에서 제3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법에서 제3자라는 단어가 그때 서이니까 그때 파악해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이것도 한 8월달 되면 제3자가 뭔데요? 자꾸 질문합니다. 그때 공부하기 싫을 때 질문해요. 왜냐하면 덜렁 알아버리고 싶거든요. 곳곳에 다르게 서이니까 곳곳에서 판단해야 돼요. 자, 이 아파트 매도해야 되는데 갑이 바빠요. 그래서 누구를 선임했습니까?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리권 줘서 선임되는 사람을 임의대리인 이렇게 불러요. 임의대리인 또는 수권대리인. 보세요. 수권대리인. 대리권 준다. 권한 준다. 수권대리인. 근데 그 용어는 잘 안 쓰고 임의대리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훨씬 많이 써요. 임의대리인.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3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했다. 그럼 이 돈 받아오는 것도 을이 받아올 수 있지만 이 돈은 누구 돈일까요? 갑의 돈입니다. 갑한테 갖다 줘야 돼요. 또 을이 병과 계약했지만 소유권은 누구 걸 넘겨줘야 돼요? 갑의 걸 넘겨줘야 돼요. 갑이 당사자예요. 요거 거론 안 하다가 최근에 지금 한두 번 거론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근 40년 만에 거론하고 있단 말이죠. 계약은 을이 했는데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갑이 집니다. 병원 지 알아서 할 거고요. 갑과 을 간에는 대리권이 있나 없나 문제야. 대리권 있으면 유권 대리, 없으면요 무자 붙이면 돼요. 대리권 없으면요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 권한 있다 없다 따지면 돼요. 그거부터 따져야 돼요. 그거부터 따져야 돼요.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 그거부터 따져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쪽에도 시험 내고 이쪽에도 시험 냅니다. 이건 대리권 소유했다 했으니까 이 사람 유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했고요. 이 계약을 무슨 행위라 하는가 하면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대리행위. 글자 그대로 대신할 수 있는 것만 대신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거는 대리 못 해요. 혼인 대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허용해서도 안 되고요. 신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안 됩니다. 유언을 대리할 수 있나요? 그거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재산상 거래, 이건 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상 거래. 본인이 해도 되고 다른 사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이 되시나요? 자, 여기서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럼 대리는요? 어른 자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지가 본인이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갑이 따로 있어서. 이거 3년 후에 깨닫게 되는데 오늘 바로 말했습니다. 대리인은 자기를 보면서 본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얘 홍길동이거든요. 자기 또는 자신 이렇게 불러요. 갑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니까 꼭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갑이 따로 있으니까 대리는 자기 자신 이렇게 해야 돼요. 대리인 본인은 이렇게 하면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게 114조 1항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문장 한번 볼게요. 이 한 줄인데 몇 개로 제가 구분했습니까? 5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결과만 보면 대리인이 한 것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다? 직접 본인에게서. 직접. 그래서 직접 대리라 그래요. 요거예요. 법률 효과가 일로 왔다가 갑니까? 바로 갑니까? 직접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대리라는 거예요. 둘러가는 게 있어요. 그건 간접 대리예요. 자기한테 왔다가 가면 간접 대리예요. 본인에게 바로 간단 말이에요. 법률 효과가.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돌아간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청구권은 누구 겁니까? 갑거든. 오케이,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래는 누가 했습니까? 을이 했는데, 오케이, 그게 핵심이에요. 원래는 본인이 다 하는 거잖아요. 거래도 하고 자기가 넘겨주고 받고 하는. 두 개 딱 나눈 거라 하면 거래는 을이 하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거예요. 그거 딱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대리인이 본인에게 직접 법률 효과 가는 경우는 대리인이 권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권 대리일 때 이야기예요. 무권 대리 때는 본인에게 안 갑니다. 유권 대리 때 이야기거든요.
육건이든 무건이든 본인이 다 간다 하면 조문 필요 없잖아요. 뭐 알고 만들어놔요. 그냥 네가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면 되지. 예. 육건일 때 이야기다. 고난 벗어났습니까? 고난 내에서 합니까? 고난 내에서 한 겁니다. 고난을 벗어나면 고난 외가 돼요. 고난을 넘어서면 이것이 고난 없는 거죠. 원래는 무건이 돼요. 무건들이. 그 중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고난 없거나 고난 있는데 초과해버렸다. 그러면 표현들이 쪽으로 해요. 표현들이 쪽. 요게 126조라는 조문이 따로 하나 있어요. 요거 다루는 게. 내자, 외자. 글자 하나 다르죠? 저거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오늘은 뭐 하고 있어요? 고난 내. 다음에 고난 외 하면 돼요. 내자, 외자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조문보다도 고난 외 조문 저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126조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저걸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대리는 종류가 여러분 미성년자 부모는 뭐라 할까요? 법정대리인. 부모는 법정대리인이에요.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대리권 주니까 받아가 하는 사람, 선택된 사람, 임의대리인. 대리인도 바빠. 또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뽑아라. 복대리. 복. 중복할 때 복이. 대리인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고난이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 고난 없으면요 무권.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고난 있냐 없냐 그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잘 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했잖아요. 요까지 문장. 이게 무슨 뜻인가? 병한테 이렇게 내가 가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병이 알도록만 하면 돼요. 명함 보여줘도 되고 명함 보면 뭐 대리인 누구다 이렇게 적어놔도 되잖아요. 법무사들은 매도인 매수인 양쪽 대리인이라고 적어놓고 등기소에 갖다 내거든요.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류만 접수하는 사람인데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리해서 한다고 대리인 누구 이름 적는단 말이에요. 대리인 법무사 누구 이름 탁 적는단 말이에요. 도장 찍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보면 이 사람 대리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병이 볼 때는 가부의 대리인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진짜냐 아니냐 따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대리인이라고 하니까 대리인 가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권한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개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 누구 대리인 대신 와서 팔겠다 사겠다 하면은 본인의 인감을 받아와야 돼요. 위임장하고 아시겠어요? 서류상으로. 믿고 할 때는 그거 없어도 됩니다만은 중개를 하실 때는 나중에 본인 위임장하고 본인 인감증명서를 받아와야 돼요. 엄마가 아팠어요. 그래도 그 딸이 무권 대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왜 빨리 파느냐 합니까? 오빠가 알기 전에, 막내가 알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뭘 확인해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믿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딸인 거는 맞아. 가족관계 등록부 갖고 오니까 딸인 거는 맞아. 뭘 확인해야 돼요? 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확인해야 돼요? 대리인인가 아닌가 확인해.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나중에 매도했다가 사고 터지면 누구 오라 하는지 압니까? 중개사 법정에 출두하시오 이랍니다. 그럼 가야 돼. 그런 거 인감하고 대리 위임장 이거 복사해 둬야 됩니다. 내가 책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 중요합니다. 중개하실 때 그거 놓쳐가지고 몇천만 원 매덕 물어줬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꼭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부모가 아픕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 아프다는 말 듣고 팔아주면 안 된다. 뭐 확인해야 돼요? 위임장하고 인감 확인해야 돼. 아무리 비가 와도 위임장하고 인감을 확인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법률 세계란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책임 안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해야지. 온다고 확인도 안 하고 덜렁 팔아줘가지고 내가 대신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누구 대리 누구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라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 하면 현명주의 또는 현명하여 이 뜻이에요. 누구의 대리 누구다라고 이름을 나타내줘라 이 뜻이에요. 누구의 대리인다 이렇게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현명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위임장 이렇게 인감하고 이렇게 좀 첨부해야 되는 게 뒤탈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요거는 한자고요. 요거는 한글인데 잘 보세요.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 문장을 영어 단어처럼 한 구절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본인이 누구일까요? 을 아닙니다. 을 하면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대리인이 을이 갑의 이름으로 번역하셔도 안 돼요. 그냥 요대로 하셔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대리인이라고 표시해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거 올바른 표현이다 아니다? 없는 표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인데 법하게. 근데 이거 구분이 안 되면 이런 말 선단 말이에요. 대리 행위할 때 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누구의 대리는 누구다라고 표시하여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글 아닙니다. 이게 글자는 한글인데요. 독일어 번역해 놓은 거예요. 문장으로 외우셔야 돼요. 문장으로. 자, 보세요.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잖아요.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리인이 내가 얼마에 팝니다.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병은 내가 그 가격에 살게 했을 거고.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동대리라 그래요.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이면 수동대리, 자기가 의사표시하면 능동대리. 114조 1항은 여러분 조문 이게 능동대리 조문이에요. 능동대리 조문이란 말이에요. 2항이 지금 빠져 생략되어 있어요. 1항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도 잘 봅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다 했잖아요. 자, 요거 분석합니다. 이 의사 누가 결정했을까요? 그럼 대리인은 심부름하는 사람인가요? 자, 갑이 대리인에게 이 집을 처분해야 된다, 적당히 잘 처분해다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최소한 3억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4억까지는 꼭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폭을 둘 수도 있고, 폭 상관없이 일단 처분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권한 주기 나름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해도 되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권한만 주면 돼. 일단 그러면 3억에 팔 건지 3억 5천에 팔 건지 4억에 팔 건지 누가 결정합니까? 의리합니다. 대리는 심부름하는 사람 아닙니다.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표시해요. 이해됩니까? 이 단어. 이 의사 표시는 이 단어를 탁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요. 이걸 가볍게 보면 저거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고, 저기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래서 대리는 반드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의사가 유효해야 되거든. 유효하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른처럼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가?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성인은 다 어른들은 그 대리인 다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 한두 가지 있겠는데 그 빼고 예외 빼고 원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란 이유로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예요.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추측해도 되는데 열어놨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걸 누가 뽑아요? 본인이 뽑거든요. 본인이 선택하니까 잘 돼도 본인 탓이고 못 돼도 본인이 책임질 거니까 미성년자를 뽑든 할아버지를 뽑든 지 알아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뜻이에요. 자유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민법 117조가 조문이 딱 한 줄 있어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된다는 거죠. 다만 무엇은 있어야 돼? 미성년자로 되는데 무엇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당연히 살아는 있어야 되고요. 살아 있어야 의사 능력 따지는 거죠. 죽었으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의사 능력도 없는 거죠. 살은 사람이죠. 반드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한 거 부모 동의 안 받았다고 취소할 수 있느냐? 대리는 동의 안 받았다고 취소 못해요. 왜? 대리 될 수 있다 했으니까. 대리가 아니고 자기 행위를 계약할 때 부모 동의 없이 하면 취소 사유예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당장 뛰어가서 취소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대리 행위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를 못해요. 그게 또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면 문제가 없다 그랬죠. 의사를 제대로 표시 못하면 누가 제대로 못했습니까? 대리인이 제대로 못했지. 그게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있다 없다, 유무 있다 없다 누구 기준 판단합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116조예요. 의사 표시를 누가 하길래요? 대리인 자신이 하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했는지 비진이 표시했는지 누구 기준 판단한다고요? 대리인 기준 판단. 본인이 의사 표시 안 했거든요. 대리인이 한 거잖아요. 또 착오 사기 강보에 있으면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는지 따진다 이 말이죠. 있다 없다. 의사 표시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누구 기준 따진다고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116조. 요걸 이제 현명이라 하는데 현명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만약에 현명 안 했으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세상 일이라는 게. 현명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번에 시험 나왔어요.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취소 못해요. 실수다. 취소하자. 안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 하면 안 됩니다. 자신입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대리 나오면 뭘 구분하라? 본인하고 자신하고 꼭 구분하시죠. 두 단어 꼭 구분하시죠. 이러면 3년 땡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절에 안 가도 돼요. 절까지 안 가도 돼요. 본인 저기 갑이 따로 있고요. 대리인 자신이. 의사표시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대리인.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능자 아니라도 된다. 미성자로 된다. 의사표시 하자가 있으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러면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직접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직접 대리다. 본인에게 유효하다. 본인에게 유효하다. 이 짧은 한 문장이요. 이 안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대리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114조 1항을) 한 줄이니까 외우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뭐. 142페이지는 꼭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제일 위에 한 줄. 제일 위에 한 줄. 지금 요거예요, 요거예요. 이해되시죠? 복대리 놔두고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145페이지 보세요. 03번 찾았나요? 제목이 뭡니까? 무건대리. 무건대리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조문 보세요. 조문 130조 찾았나요? 130조 이거 별표하세요. 그 다음에 132, 133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134, 131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135. 이 6개의 조문이 있는데 이 중에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게 금방 별표한 것 130 요거. 여기에 Y사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단추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끼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러가 다시 해야 되죠. 그만큼 중요한 거다. 130조가요.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내거든요. 옆에 갈라위가 요거 적으셔야 돼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인데 뭘 했다? 계약 때 이 조문이에요. 6개 조문이. 자, 이거는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이 6개 조문 한 5번 쓰세요. 한 5번 쓰시면 5번 5회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요 140조 1항 요거는 몇 번 적으라고요? 10번요. 적어보세요. 10줄 적어봐야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컴퓨터로 한 줄 적고 복사 뜨지 말고요. 남편한테 대신 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누구 손으로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써야 돼요. 지식이요, 손톱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남의 손 통해 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뇌신경이 손끝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손재주 좋다고 들었죠?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세계 1등 국가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또 외국에서도. 손으로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 이 사례를 볼게요. 아버지가 땅이 많아요. 근데 아파요. 거동을 잘 못하세요. 실제 사건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사건인데. 노는 아들이 있어요. 아니면 돈이 필요한 아들이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직장은 없어요. 사업체는 갖고 있는데 수익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요? 병원에 누워있다. 한 집에 사는 아들이에요. 한 집에 산다고요. 아버지가 땅이 많아요. 아버지 인감도장 어디 놔둔지 알고 있죠?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아는데 뭐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를까 봐. 등기 필증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대리인이라 칭하고 어른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이해됩니까? 매매 계약 체결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라 칭하고라는 말은 대리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으니까 칭했죠. 무권 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제3자와 계약. 계약의 무권 대리. 되나요? 시험 내도 이 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제일 많이 나온 말인데요. 무슨 무권 대리요? 계약의 무권 대리. 자, 이 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상상하지 마시고요.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130조 티켓을 끊어야 돼요. 130조. 130조. 잘 보세요.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누군지 알겠죠? 그 아들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이 타인이 누구겠습니까? 본인. 여기서는 아버지, 갑. 다른 사람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이잖아요. 그때 그 계약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승인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승인이 아니고 추인입니다. 추인. 앞에 추인이 있네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그 말 언더라인 하세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그 말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여러분 요걸 주목하셔야 돼요. 추인했다, 추인 안 했다. (130조) 첫 번째 조문이 추인한 걸 말하고 있습니까? 추인 안 한 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문장을 깨닫는데 한 10년은 걸려요. 대충 공부하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 추인하면이라고 안 적어놓고 추인 안 하면부터 먼저 적어놨지? 이게 포인트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리권 준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추인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준 적도 없는데 추인했다고 벌써 말하면 안 되죠. 추인 안 하면, 그래도 추인 안 하면 준 적도 없는데 추인도 안 했다면 본인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야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추인할 수도 있겠죠. 그게 예외거든요. 내가 대리권 준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 책임 안 져.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추인한 게 지금 원칙이다, 추인 안 한 게 원칙이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 공부해도 이걸 못 찾으면 못 찾아냅니다. 원칙이 추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걸 딱 기준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법 조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자, 문장 잘 보세요. 그러면 133조 2조 3조는 뭐냐면 132조하고 133조는 결국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이거는 아버지 내가 인정할게. 그냥 처음부터 내가 시킨 것처럼 할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 받고 토지 넘겨줄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거래한 대로 합시다 이 말 아닙니까? 문제될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을에게 해도 되고 병한테 해도 되고 병한테 산 사람에게 해도 된다. 이게 두세 번 출제된 거예요. 인정할게는 누구한테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거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추인을 원칙으로 잡아놨습니까? 추인 안 한 걸 원칙으로 잡아놨습니까? 이걸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문장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나 이거는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잠수함 자체에서 밖을 쳐다봅니까? 위에 망원경 꺼내가지고 쳐다봅니까? 망원경 달아놨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구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 안 한 걸 먼저 딱 걸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원칙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왜 무효입니까? 추인 안 했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오케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늘 시험 나오면 요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맥을 딱 알고 하면 재밌다니까. 힘든 거는 뭐 그냥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죠 당연히. 제 책 읽을 때마다 모르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진짜 답답한 거거든요. 그거는 더 힘들다니까. 읽을 때마다 그렇지 알고 있어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있어서 자꾸 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합격은 뭐 따놓은 거죠. 뭐 공부 그만큼 했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했죠. 공부 그만큼 해놓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했죠. 제가 첫 시간에 첫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추석 때 해외 갔다 온다든지 실컷 가르쳐 놨더니 열흘 동안 놀다 와보니까 다 까먹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금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복습 뭐 해야 돼요? 요거 114조 1항 요 한 줄. 그 다음에 요 130조 요거예요. 요거 다음에 해도 돼요. 밑에 거는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 제일 강조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무권대리 행한 계약은 원칙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왜 무효예요? 본인 추인 안 했으니까. 그게 원칙적으로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쓴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추인 안 했을 때를 전제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거든요. 이건 논할 필요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죠. 본인이 추인 안 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걸 어떤 책은 추인했을 때 추인 안 했을 때 거꾸로 적어놨어요. 그건 법조문 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책 선회가 법조문 틀을 모른다. 국어적인 의미로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했을 때가 원칙입니까? 안 했을 때가 원칙입니까?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어놨는데 했을 때를 거꾸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사람들도 어떻게 외워요? 했는 걸 기준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안 했을 때 무효예요. 하면은 처음부터 유효고요. 이거 기준으로 외우셔야 돼요. 추인권,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권 하면 됩니다. 이게 추인 거절권. 그 다음에 이거는 추인권. 이거 누구 권리예요? 본인 거죠. 어릴 게 아닙니다. 그죠? 어른 권리 없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조문을 안 봤다는 거죠. 그거 못 푸는 거는 조문을 안 봤다는 뜻이. 그럼 병은 뭐 할 수 있는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34조하고 131조가 있을 거예요. 131조가 먼저죠. 숫자가 134조가 그 뒤잖아요. 넷째거든요. 이것도 거꾸로 적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최고 할 수 있다. 누구한테? 갑에게 대리권 없는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당신 이거 인정할래요 말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어렵잖아요.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갑 대리권 준 적 없죠. 병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죠. 그러면 유효로 해야 됩니까? 무효로 해야 됩니까? 무효로 해야죠. 그러니까 거절한 것으로 본다. 되나요? 대답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철회는 상대방 병이 추인이 있기 전에 없었던 걸로 하자. 철회하는 거예요. 이건 무권 내린 걸 몰랐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알았던 사람은 없었던 걸 하지 못해요. 알고 계약해놓고 또 없었던 걸 하자. 뒤집으면 안 돼요. 말 뒤집으면 안 되거든요. 앞에 한 말하고 다른 말 번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는 상관없어요. 알고 계약하든 모르고 계약하든 추인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거 물어봐도 상관없잖아요. 물어보는데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대답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 없었던 걸로 하겠다. 무효로 합시다. 이거는 알고 계약한 사람 못해요. 무권 내린 걸 모르고 계약한 사람만 그럼 난 안 할래. 없었던 걸 할 거야. 돈 돌려줘. 이렇게. 마지막 조문이 있어요. 135조. 누구한테 책임지라 했습니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하는 조문이 하나 딱 있다. 왜냐하면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토지 줄게. 우리 아들한테 돈 다 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추인 안 했으니까 계약은 그냥 갑하고는 이제 관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갑이 추인을 안 해요. 을이 나 대리인 맞다라고 증명도 못해.
병이 없었던 걸로 하자. 철회도 안 해. 그냥 계약 체결된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갑은 나 책임 안 진다 그래야 돼. 주인 안 했으니까. 병이 철회도 안 하고 그냥 계약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 갖추면 계약할 때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 걸 몰랐고 알 수 없었어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계약한 사람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계약했으니까. 너가 아버지 책임 안 지니까 네가 계약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미성년자는 이 책임 안 집니다. 미성년자 보호하기 때문에. 행위 능력자라야 돼요. 무슨 책임 묻는가? 병이 선택합니다.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해요. 어리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많이 시험 나온 거고요. 뭘 책임 묻는가? 네가 계약했으니까 계약 이행해라. 아니면 다 물어내라. 당신이 계약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하든지 책임져라.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리 무권 대리니까 이 책임져야 돼요. 이 135조 책임은 어리 잘못했다 안 했다 떠났어. 어리 다른 사람한테 속았다 안 속았다 떠났어. 무조건 책임져야 돼. 법으로 정해놨다고.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져야 돼. 자, 그걸 무슨 책임을 한다고요? 법정 무과실 책임. 저기서 시험 한번 나왔는데요. 조금 그대로 시험 나오기도 하고. 법정 무과실. 저기서 글자 하나 떼고 나온 적 있어요. 무자 딱 떼버리면 틀립니다. 그렇게 시험 던졌다고. 과실이 있을 때 지는 책임이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져야 돼. 지가 계약한 거니까. 오케이, 그 뜻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책임지는 겁니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오케이. 갑이 추인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 계약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그런 경우다 말이죠. 그러면 갑이 추인을 안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계약이 무효입니까? 갑에게 무효입니까? 그렇죠.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효력이 없다. 이 글자 보입니까 이제? 저도 이 글자 3년 만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20살 때 공부했는데 23살 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왜? 유효해야 이행하거든요. 무효면 이행 의무가 없어요. 을에게는 유효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갑에게만 무효란 말이에요. 자, 요약하면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원칙 유효다 무효다. 이 한마디 130조. 그러면 뒤집으면요. 추인하면 유효이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니면 을 보고 너 책임져라. 이게 총 조문이 몇 개라고요? 6개 조문.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조문이 13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135.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 그래서 어쨌든 이 조문 6개를 한 5번 정도 써보세요. 그러면 지금 공부한 거 이렇게 생각이 쭉 나면서 벌써 자기 걸로 돼요. 벌써 자기 걸로 돼요.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나 그 물권 쪽을 조금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효 취소 봐도 되고.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네.